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재 전문가 엘리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래전 나오셨던 네. 영상이 굉장한 화제를 끌었거든요.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공황 얘기를 했었죠. 네. 이번에 이렇게 다시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나스닥 전망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워낙 이제 무시무시한 전망을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이 나스닥이 고점 대비 75% 이상 대세 하락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1년 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출연했을 때 대공황이 오고 있다.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공황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서 제가 매부리 TV 출연한 이후에 2달 정도 이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집을 팔아라. 전세 살면서 남은 돈으로 고버스를 사고 달러를 사라.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황기 생존 전략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75% 하락, 네. 3,500 정도까지. 그다음에 코스피는 60일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800포인트도 깨지는 그런 상황이 세상에. 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엑셀로 정말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년 전에 출연했을 때 그 당시에 1,000억이 50억대는 네. 대공황에 대비하라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네. 그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300년 동안에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0년 사이클로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2020년 이후 40년간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환율도 급변동을 하고 있고 주가도 요동을 치고 경제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가 작년에 했던 그 차트 그대로인데 예. 300년 동안에 각종 데이터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쪽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0년 동안 오르고 내려오는데 작년에 방송했을 때가 1.5%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3.4%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 배. 5배 정도가 오르거든요. 네네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앞으로 40년 동안 지속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출렁출렁 하면서겠지만, 자, 이런 차트를 제가 브로마이드를 만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브로마이드니까 벽에 붙여놓고 미국 증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시에 대공황 때 여기 잘 보시면 대공황 당시의 고점,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의 고점 이으면 지금이랑 닿는데 지금 살짝 넘어 있다가 작년 말에 넘었다가 지금은 깨져 있어요. 요거를 도식화시키면 요 네 가지 차트 중에 요겁니다. 대공황의 P1, 닷컴 버블의 P2,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대공황 당시의 고점이고요.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입니다. 그걸 이으면은 요런 100년 동안의 저항선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이 저항선까지 못 간 다음에 계속 3번이나 저항을 받아요. 알고 보면 이게 5% 모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플러스만 해서 5% 바이어스 툴이라는 오차율을 적용을 하면 최근에도 5%를 넘었다가 계속 양음양음 패턴 하다가 결국 붕괴가 됐다가 그 마이너스 5%까지 깨고 내려간 다음에 회복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대공황 당시랑 지금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공황 당시에 블랙서즈데이 10월 24일 날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을 때의 기사인데 그 당시에 300포인트가 깨지면서 11명이 권총자살을 한 날이에요. 이날의 극장에서. 당시에 1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300포인트입니다. 요 300포인트를 깰랑말랑 하다가 386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300포인트를 깨는 날 이 날이 블랙서즈데이라고 유명한 이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반등을 했지만 300포인트를 못 넣고 진짜로 대공황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랑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도식화시키면 여기가 300포인트거든요. 작년도 말에. 이거 300포인트를 안 깨다가 이거를 결국 깨면서 블랙서즈데이가 왔고 반등을 했지만 실패하고서 여기서 이제 킬러 C라고 조종 C파가 시작돼갖고 대공황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하게 되면 서양 문명의 중세 암흑기 이후에 1000년 동안의 파동을 계산하면 1파 1316, 1477년에 2파, 1719년 3파, 그다음에 미국 독립할 때 1783년 저점이 4파, 그리고 지금의 5파가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요 300년 동안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그 브로마이드 그 차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1파, 2파,
대공황 3파, 4파, 지금 5파가 저는 끝났다고 작년에 1년 전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예. 요 밑에 있는 우리나라도 1파, 2파, 3파, 5파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코스피 차트고요. 네. 이거는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죠. 95%의 시가총액을 반영하게끔 우리나라도 1.4%가 포함되어 있고 55%의 미국이 아주 그 영향력이 크죠. 그러면 닷컴 버블 때 A파, 불규칙 B파,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C파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 5파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1, 2, 3, 4 코로나 때 이후에 5파가 끝나면서 모든 파동이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초단기 파동이든 뭐 몇십 년 파동이든 300년 파동이든 다 끝났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 하락파가 저는 무시무시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엑셀로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다우는 작년에 나스닥이 16,212 고점을 쳤거든요. 자, 대공황 때만큼 빠지면은 얼마큼 기간이 걸릴 것이냐, 그 다음에 하락률은 얼마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니케이가 89년에 39,000에서부터 빠질 때, 그 다음에 이건 닷컴 버블 때 나스닥, 그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간을 계산하면 예. 이 날짜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날짜 빼면 1039일 동안 빠졌어요. 하락률은 89%나 빠졌어요. 요 똑같은 로직을 하게 되면 니케이는 964일 동안 63% 빠졌고요. 예.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944일 동안 78% 빠졌어요. 자, 그럼 만약에 얘를 나스닥처럼만 빠진다. 914일 동안 빠진다. 그 다음에 78% 빠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날짜는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게 되면 944일을 더하면 2024년 6월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2002년 10월 달에 저점을 쳤지만 우리는 그 전년도 9.11 테러 때가 바닥이에요. 즉 나스닥보다 1년 먼저 바닥을 치고 나스닥이 정작 바닥 칠 때는 우리는 덜 빠져요. 이거를 잘 응용하면 우리는 내년 하반기쯤에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후년에 나스닥이 바닥을 쳐도 우리는 그 전 1년 전에 내년에 날짜를 계산했지만 9월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락률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얘에서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면 3,500포인트가 나와요. 지금 10,000포인트가 또 훨씬 넘는데 3,500까지 빠진다니까 황당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나스닥이 아니라 일본처럼 89년도까지 빠진다 그러면 날짜는 6월 23일이 아니라 7월 13일 되고요. 하락 목표치는 3,500이 아니라 5,900이 돼요. 만약에 더 최악이다. 대공황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1,039일 동안 빠진다 그러면 2024년 9월 달이 나와요. 그리고 하락률도 89%만큼 빠진다 그러면은 1,700이 나와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건 최악의 경우로 가정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나스닥에 관한 그 희한한 상황을 보면 네. 닷컴 볼 때의 다우와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이 다우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느냐. 다우는 못 올랐을 때 나스닥만 치솟았거든요. 이때 보면 0.471배까지 올라요. 47.1%까지. 그런데 이번에도 정확히 47.1%예요.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처럼 신기한 게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맞은 다음에 붕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은 36개월 이평선을 좀 본다 그러면 이거는 대공황 때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니케이 89년도 버블 당시 붕괴될 때고요. 이건 그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 당시고요. 이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다우의 36개월을 깨질 때 모양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89년에 니케이 붕괴될 때 모양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될 때 잘 보세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업체가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이걸 회복을 못하고서 빠지면 얘가 감아 돌거든요. 그럼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킬러씨가 되는 거죠. 킬러씨. 이게 지금 산술 차트라서 이게 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보다 얘가 더 커요. 하락률로는. 이 로그 차트로 보면. 그렇겠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미묘하게 너무너무 닮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계 증시를 보면 저는 작년 9월 7일날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날짜로는. 왜? 그날이 노동절 다음 날이에요. 대공황도 노동절 다음 날에 상투치고서 대공황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의 저점으로부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고 누가 먼저 고점을 쳤냐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국 6월 25일 날 쳤어요. 예. 그런데 홍콩이 더 빨리 2월 달에 별로 못 오르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보다 깼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스페인이 6월 달이에요. 한국과 스페인이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점을 친 건 중국, 까만 거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글로벌 인덱스의 왼쪽 어깨, 왜냐면 삼봉인데 거의 똑같아요. 저는 이날을 대공황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11월에 고점을 친 게 글로벌 인덱스가 11월에 약간 높은 헤드앤숄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11월 달, 독일은 1월 달, 그 다음에 다우가 1월 달, 영국이 4월 달. 그러니까 즉 나라마다 고점은 다 다른데 그거의 평균적으로는 9월 7일에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나스닥이 다우가 상투 쳤을 때 대공황 때 그게 노동절 다음 날이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았어요. 패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포인트를 깨느냐만 하다가 넘었다가 300을 깨면서 바닥치고서 오히려 저항선 네크라인까지 갔다가 이때부터 대공황이 시작됐거든요. 잘 보시면 나스닥 여기서 깼다 말았다를 반복하잖아요. 다우는 달라요. 다우는 여기서 계속 올랐어요. 나스닥만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한 거거든요. 올랐다가 물론 날짜는 달라요. 그다음에 네크라는 안 깨려고 반등을 하죠. 결국 깼죠. 반등하죠. 12888이거든요. 여기 써 있어요. 12888. 예. 결국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파가 시작된 거 아닌가. 또 한 가지 글로벌 인덱스 전 세계 95%를 반영하는 여기도 이거는 495.11이라고 숫자가 다 써 있거든요. 여기 대공황 때는 300포인트였고 우리는 2873이었는데 결국 깼잖아요. 작년에. 글로벌 인덱스는 안 깨고 반등했다가 깼다 말았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회복을 못하고 시파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우리는 진작부터 시파가 시작됐고요. 자, 요렇게 대공황과 너무 닮은 패턴을 잘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차로 리세션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를 제가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고서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리세션이 왔다 그러는데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쌍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시하고 첫 번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몇 개월 있다가 리세션이 왔느냐를 잘 연구해 보면요. 지금의 시사성을 줍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 차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율을 보면 왜냐면 10%일 때 1%의 차이랑 3%일 때 1%의 차이는 다르잖아요. 로그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이렇게 보시면 90년대에도 88년에 첫 번째 리세션 역전 현상이 있고 두 번째 역전 현상이 있고 했을 때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리세션이 왔냐면 1.7개월 있다가 1년 7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는요 98년 5월달에 첫 번째 그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2년 10개월 있다가 리세션이 왔어요.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는요 2005년 12월달에 첫 번째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2년 1개월 있다가 리세션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거는 그냥 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평균 내면 2년 5개월이에요. 과거 세 번 동안 최근 30년 동안의 세 번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2년 5개월 있다가 리세션이 왔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역전 현상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두 번째 역전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무시하고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2019년 8월 달에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2년 5개월을 더하면 정확히 올해 1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1분기, 2분기 연속 분기 역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파란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벌써 이미 리세션이 시작됐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위에 거는 MSCI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반영이 된 거죠. 예. 밑에 거는 MSCI 이머징 마켓입니다. 밑에 거는 글로벌 인덱스니까 세겠죠. 자, 닷컴 버블 직전의 고점이 2007년 10월이고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고점이 있는데 비교를 하면 15년 전에 고점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월 종가로는 아슬아슬하게 못 넘었어요. 저희가 상당히 의도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패턴을 1년 전부터 얘기하냐면 어깨, 머리, 어깨 해갖고 결국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여기는 환율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요 증시의 월봉 삼선전환도를 보게 되면요. 삼선전환도라는 것은 시간을 무시하고 최근 마지막 신고가 월종가를 3개를 깨면 전환이 되는 거를 삼선전환도라고 그래요. 네. 3라인 브레이크 차트. 다우존스를 보면요. 2개가 음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양전환이 되려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돼요. 3개를 넘어야 되니까. 나스닥은 5개가 음전환, 닥스도 3개, 4개 음전환, 유로스탁스도 3개, 코스피는 4개, 비트코인 2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 로그 차트 따라서 그런데 이게 양전이 되려면 65,000달러 넘어야 돼요. 지금부터 3배가 올라야 돼요. 유가도 하나 음전환 최근에 됐고요. 다우 글로벌도 결국 4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나라나 지수가 없어요. 결국은 전 세계가 전부 음전환이 돼서 하락의 초기 국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우리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켜봤고요.
자,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1,400을 찍고 3,000을 넘긴 이후에 지금 2,400을 축으로 놓고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 최악의 경우 715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715. 예, 이거는 1년 전부터 제가 주장한 거고요. 지금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600포인트가 그로부터 더 빠질 수 있다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따 또 엑셀로 또 과거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300년 영미 300년처럼 우리도 1700년 이후에 미두 가격으로 자산 가격의 흐름을 제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일제시대 때부터의 미두 추인소와 경성주시 현물 추인소의 주가를 가지고 이걸 1파 2파가 끝났다고 보고요. 1950년 대한증권거래소 이후부터 새로운 상승파가 그랜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네. 1956년부터 잘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때 1파, 2파, 3파, IMF 때 4파, 그리고 지금 5파가 끝났다. 즉 지금의 파동은 IMF 이후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오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파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이걸 또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114포인트에서 시작됐고 고점은 1145입니다. 정확히 10배예요. 이따 엑셀로 계산할게요. 277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463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또 892포인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조정이 얼마큼 나올 건지. 그리고 지금은 저는 96년도랑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 잠깐 사회적인 거 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시스템 붕괴의 상징은 3붕괴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파크 붕괴. 네. 저는 부동산이 붕괴가 올 거라는 거를 이걸 보고서 좀 그 전부터 주장을 했지만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95년 11월 달에 메릴린치 보고서가 나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IMF를 촉발시킨 거거든요. 지금도 작년 8월 달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무역 수지도 당시의 사상 최대 적자, 이번에도 96년 이후 최대 적자인데 두 달 지나고 나니까 96년도 더 깼어요, 지금. 그리고 당시에 10년 동안의 삼각형 수렴형을 돌파한 다음에 2,000원이 갔단 말이에요, 환율이. 저는 이번에 25년 범위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2,900원까지 갈 수 있다. 저는 1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변곡점도 마치 비슷한 IMF 직전에 왔고 이번에 작년 10월 달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왔고요. 예. 당시에는 유상증자가 폭증을 하면서 증시 자금을 다 빨아들였는데 이번에는 IPO가 폭증을 하면서 증시 자금을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부 종목을 신용을 허용함으로써 버블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상승이 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생기고 있다. 예. 그리고 당시에는 선물 시장이 개소가 되면서 외국인이 선물, 현물 투매가 왔고 지금도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을 1년 동안 보면은 엄청난 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이 패턴을 잠깐 엑셀을 잠깐 계산을 하면 네. 80년에 114포인트가 94년에 1145까지 올랐던 거를 로그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 이거를 로그로 계산하면 2.0594가 나오고요. 얘도 로그로 계산하면 이거 아마 방송인 사상 처음으로 하는 걸 겁니다. 네. 자, 이거서 얼마큼 올랐냐 로그에서 이렇게 됐고요. 자, 네. 얘를 61.8%만큼 0.618만큼 하면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고점에서 0.618만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마지막에 이제 산수를 바꿔야겠죠. 10의 4가 하면은 승이거든요.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114에서부터 1145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로그로 계산한 목표치. 네. 짠 하면 276이 나옵니다. 오. IMF 때 277 갔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놀랍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IMF 때 277부터 닷컴 버블인 1066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또 계산을 여기다 또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얘의 목표치가 나오겠죠? 463입니다. 실제로는 464가 나왔어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라크 전할 때 510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갖고 2085까지 리먼 사태 때까지 오른 거를 또 계산하면 여기다가 또 뭐가 나오겠죠? 875입니다. 실제로는 89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보다 더 기간이 더 긴 IMF 때 이후에 217부터 3316 작년 6월 달까지 오른 거에 대한 또 조정 목표치를 계산하면 이게 나오겠죠. 715가 나옵니다. 즉 과거에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61.8% 로그로 계산한 목표치가 거의 오차 없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아까 미국에서 보셨던 미국 영국에서 일본에서 보셨던 36개월 이평선을 보면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저는 지금 96년이나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36개월이 깨지고 나면 좀처럼 돌파를 못해요. 반등을 해도 오히려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돌파하고 나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이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하고서 결국 저점을 깨는 거.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36개월이 깨졌죠. 저항을 돌파를 못하죠. 그러다가 코로나로 박살 난 다음에 돌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깨졌어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반등하는데도 돌파를 못해요. 결국 저는 이 패턴이다, 이 패턴. 이렇게 저점을 깨는 패턴. 그러니까 715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를 좀 보시면 이 지금 96년과 지금을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후행 스팬이 요게 후행 현재의 주가를 26개월로 돌려는 걸 후행 스팬이라는데, 후행 스팬이 캔들도 깼지만 구름대까지 동시에 깬 한 획에서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IMF 때 직전. 근데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아슬아슬하게 캔들도 안 깨고 있지만 그 구름대도 지금 지지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나면 자유낙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나스닥도 상당히 후행 스팬이 위험합니다. 코스피도 위험해요. 삼성전자도 위험합니다. MSCI 코리아는 2달 전에 이미 깼어요. 이게 좀 위험한 거고, 연봉, 분기봉, 반년봉까지 다 보면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저는 어떤 패턴을 보냐면 아까 말했듯이 89년부터 A, B, C 고점 돌파하고 저점 깨는, 이걸 이레귤러 코렉션 갖고 불규칙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많이 걸려들어요. 왜냐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이 패턴을 지금을 비교를 합니다.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걸 제가 위아래로 늘어났어요. 기간이 다르니까. 이 당시에 A, B, C가 40개월, 27개월, 43개월. 이번에는 26개월, 15개월. 이기 때문에 요 기간을 일치하게 제가 이걸 좀 좌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비율대로 하면은 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제가 엑셀로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94년까지 고점과 고점입니다. 며칠 걸렸나 보면, 자, 2046일간의 고점 간의 기간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며칠 걸렸냐? 그러면은 1315일 걸렸어요. 하락하는 데까지. 그러면 얘가 몇 프로냐? 그러면 즉 고점 기간의 하락 기간이 64% 정도 추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고점과 고점의 차이 1243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 기간에 64%만큼 하락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네요. 799일 동안의 하락이 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과연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내년 9월 1일이에요. 그런데 요 기간을 좀 전에 보셨듯이 요 기간을 비율로 놓느냐 또는 그러니까 요 하락의 기간을 지금은 요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고점과 고점. 그러지 말고 요거나 또는 요거랑 하면은 7월달이 나올 수도 있고 10월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9월 1일을 저는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선전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56년부터 월봉의 삼선전환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삼선전환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여차하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리머 사태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걸 좀 보면 코스피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코스피 200은 7개가 되어 있어요. 화학업종도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3개가 되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양전환 되려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돼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MSCI 코리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어요. 환율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처음으로 음전환이 됐어요. 근데 환율은 양전환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버스도 양전환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즉 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 대세 하락이 분명하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1400포인트의 절반인 715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이 대공황기의 생존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존 전략은 피할 수가 없다면 즐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를 팔고 고버스를 사고 달러를 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생존 전략. 네,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엘리언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